한국 패션계를 정복하고 이제는 세계 무대를 정복 중인 최범석 씨 나와주세요. 돈 세다가 잠들고 막 이랬었어요. 월 매출 한 5억? 앞으로 잘 지내요. 이미 난 디자이너가 돼 있었어요. 생각보다 좀 쉬워요, 옷을 하기가.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. 오리가즘을 느꼈죠. 신데렐라가 됐었어요. 디자인이라는 건 내 삶의 일부인 것 같아요.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요. 봄을 맞아서 제가 스타일을 확 바꿔봤습니다. 어떻습니까? 송중기 같아요? 맞습니다. 2PM, 비스트, 틴탑, 송중기, 그리고 2011년 코리아 패션 대상에 빛나는 아이돌 스타가 가장 사랑하는 디자이너. 한국 패션계를 정복하고 이제는 세계 무대를 정복 중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최범석 씨 나와주세요. 오, 엄청나게 멋있으십니다. 멋있으시네요, 옷이. 아니 정말로 제 오늘 스타일 어떠세요? 좋아요. 항상 왜 어두운 색 정장 많이 입으셨잖아요. 아, 제가 그랬죠. 네네. 예, 예. 밝은 색이 잘 어울리시네요. 하긴 뭐 본인이 만든 옷이니까 좋다고 해야겠죠. 근데 이게 저 계속 있으니까 아주 편안하고요. 네. 예. 당장이라도 뭐 춤을 추면 아주 좋습니다. 자, 오늘 저 단체로 지금 신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. 패션 전문학교, 그리고 서울종합예술학교 패션예술학부, 상명대, 순천대 패션 디자인학과 학생들, 그리고 아이돌 그룹 픽스도 최범석 디자이너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자리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인사 좀 해주시죠. 네. 요요 FRX FX 말하지 마. 감사합니다. 멤버들 아주 외모가 수려합니다. 스타일은 어떤가요, 우리? 아니 뭐 헤어 컬러가 되게 네. 특이하네요. 네. 헤어 컬러 특이한. 아니 사실 딱 봤을 때 네 명이 한 그룹이라는 느낌이 좀 덜 들어요. 노래라는 게 한 노래를 네 명이 같이 부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전달할 때 한 가지 스타일이 훨씬 낫지 않을까. 이런 지적 받아보신 적 없죠? 아, 많이 들었는데요. 저희가 많이 듣는데 왜 계속 그러고 다녀? 자, 신청했지만 못 오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, 자, 오늘 저 함께 하신 분들이 최범석 디자이너에게 궁금한 점을 이렇게 많이 쪽지로 붙여주셨어요. What's your name? Oh, nah, nah. What's my name? 월 매출 한 5억? 전 사실 중졸이에요. 학력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은 최범석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디자인은 어떤 거냐, 이런 또 차원 높은 질문이 있는가 하면 여기 밑에 보면은 혹시 게이? 이런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. 혹시 이런 강한 질문에도 대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? 아니 워낙 오해를 많이 받았으니까요. 오! 네. 아니니까 얘기를 하겠죠. 최범석 디자이너는 이성애자가 확실하고요. 오늘 저 미혼인 분들은 더더욱 채널을 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회사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? 매출은 뭐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월 매출 한 5억? 월 매출 한 5억? 앞으로 잘 지내요. 자, 그리고 어떻게 입어야 간디 작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? 노래를 잘 부르려면 많이 불러보는 수밖에 없어요. 노래를 많이 부르면 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라는 거 알잖아요. 옷도 많이 입어보면 아, 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구나 이런 게 알아지니까 많이 입어보는 것밖에 없죠. 저는 사실 백화점 가서 막 탈의실에서 혼자 막 입어보고 그런 거 되게 정말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어찌됐건 입었다 벗어도 입은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들이 현재 지금 디자이너 활동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. 그쵸. 근데 저희 매장에서 입고 가는 사람 싫더라고요. 저 같은 사람 싫더라고요. 고졸 디자이너의 세계 정복기다. 네. 이 참 학력 관련해서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
이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전 사실 중졸이에요. 고등학교를 안 나왔어요. 근데 사람들이 대학교도 안 나오고 어떻게 배웠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저는 그냥 대학 안 나왔는데요. 그냥 그러고 말았죠. 근데 사람들은 고졸인 줄 알더라고요. 네. 그냥 대학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다들 지레짐작으로 고졸일거니 했는데 네. 사실은 아니다. 얼마 전에 정부에서 상을 받았어요. 아버지한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. 내가 너를 고등학교도 보내고 대학교도 보냈으면 지금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되지 않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아버지한테 그랬어요. 아버지가 안 보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릴 수 있는 거라고. 제가 어디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학력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 안에 그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스스로 단단해져 있는 그 사람을 좋아해요. 요 얘기 외에도 앞으로 1시간 동안 해주실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최범석 디자이너의 특강 시작합니다. 소위 말하는 동대문에 대박이 난 거죠. 한 달 만에. 계속 돈 세다가 잠들고 막 이랬었어요. 학생들이 대부분이신가요? 네. 차 대고 들어오는데 상당히 물이 좋더라고요. 네, 아무래도 패션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이런 거 좋네요. 매력 덩어리. 디자이너님의 연봉은 얼마?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저 회사에서 돈 10원도 안 받고 이래요. 안 믿기죠? 네, 진짜로. 맹세코. 대신 법인카드는 좀 싸요. 뉴욕 컬렉션은 어땠나요?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번 컬렉션은 상당히 잘 됐어요. 기대보다 큰 결과를 만들어 오겠다. 그랬는데 정말 기대보다 좀 더 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. 며칠 전에 WGSN이라는 트렌드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.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거기서 뉴욕 컬렉션 베스트 5에 들었어요. 제너라이더. 네. 네, 그걸 딱 보는데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. 한국 사람으로서 뉴욕 컬렉션에서 그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주 기분 좋았던 일이었고요. 그리고 이번 컬렉션은 전 세계 제일 큰 남성복 사이트인데 거기에 대문에 딱 걸리더라고요.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. 저는 홍대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. 형도 저처럼 홍대에서 처음 시작하셨다면서요? 맞나요? 네, 홍대에서 옷 장사를 처음 시작했죠. 제가 15살 때부터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받고 자랐거든요.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제 4형제 중에 셋째예요. 4형제 중에 셋째니까 거의 투명인간이죠. 그리고 심지어 막내가 늦둥이라서 늦둥이가 나오니까 집에 목소리가 누군가 하이톤이 있거나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다 목소리가 우웅 되니까 누가 있는지도 몰라 집에. 네,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15살 때부터 했고 17살 때부터 그래도 제법 돈을 벌었었어요. 옷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옷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. 다른 건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했었고 돈이 생기면 팔옷을 계속 모았었어요. 한 2년 정도를. 그래서 19살 때 이 정도 모였으니까 이거 갖고 장사를 해야 되겠다. 어린 마음에 노점할 자리를 막 찾으러 다녔었어요. 모르겠어요. 저는 그 노점이라는 게 좀 생소하지 않았던 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고 노점을 하셨었어요. 저희 어머니 떡 장사 하셨는데 저희 집 떡집 노점 이름이 범석떡집이었어요. 제가 태어날 때쯤부터 어머니가 떡을 시작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노점을 막 찾으러 다녔었는데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을 명동을 가보자. 명동을 가는데 정말 깔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죠. 신촌 뭐 다 다녀봤는데 홍대를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찾다가 어느 건물 벽돌이 이렇게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벽이 홍대 정문에서 내려오다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길이었어요. 유동인구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들어갔어요. 무작정 들어가서 벽이 있고 창고가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. 저 창고 쓰시냐고. 그래서 장사를 좀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했더니 사정사정 하니까 벽을 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벽에 장사를 시작했어요. 그때 역시도 참담했어요. 처음에 이제 벽을 빌리고서 벽에 이제 철망을 쳐놓고서 옷을 막 걸었어요. 첫날 이제 오픈을 하는 날 오늘 한 50만 원 팔아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했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.
그때 겨울이었거든요. 한 달 동안 거의 뭐 하루에 뭐 10,000원, 20,000원 제일 싼 것들만 이러다 굶어 죽겠다. 그래도 벽 아저씨한테 돈 주기로 했는데 그래갖고 석간동이라는 양말 공장에 가서 거기서 양말을 띄우다가 양말을 팔았어요. 근데 양말은 팔리더라고요. 그래서 양말로 연명을 하다가 내가 양말 팔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2달 반 정도 하고서 접고 아저씨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성급하게 해서 아저씨와 약속을 못 지킨 것 같다. 그러고서 양말 그만 팔고 원단시장으로 들어갔어요. 원단시장에 딱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봉이 40만 원이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원단시장 문을 열고 새벽부터 기다렸다가 원단을 이제 파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원단 팔면서 사람들이 원단에 대해서 막 가르쳐줄 줄 알았어요. 원단에서 좀 배울 줄 알았는데 안 가르쳐주고 심부름만 시키고 맨날 배달만 시키는 거예요.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. 사장님, 뭐 거기 계신 삼촌들 뭐 맨날 물어. 이건 어떤 원단이에요? 어떤 원단이에요? 너 왜 이렇게 질문이 많냐고.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냐고. 혼나기도 혼났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계속. 버는 돈으로 옷을 사 입고 그렇게 지내다가 처음으로 40만 원 갖고 20만 원 적금을 해봤어요. 10만 원으로 옆에 학원을 끊었었어요. 영어 학원을. 그리고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데 옷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. 매장 가서 혼자 입어보고 나오고 막 그런 적도 되게 많았었어요. 그렇게 20만 원씩 적금을 했는데 쓸 수가 없더라고요. 내가 아침 5시쯤 일어나서 5시 반, 6시 문을 열고 저녁까지 배달을 하고 들어가서 또 아침에 그렇게 나오고 영어학원 갔다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2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니까 쓸 수가 없더라고요. 그 100만 원을 지키려고 더 안 썼던 것 같아요. 그때 원단시장 들어가서 5달에 100만 원이 지금 그게 그 뿌리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부산 내려갔어요. 부산에 내려갔는데 처음에 노점을 하니까 바닥에 깔아놓고 했어요. 창피하잖아요, 사실. 사실 벽에 있는 건 시선이 이렇게 가서 그래도 보이기라도 하지만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은 거는 보질 않더라고요, 사람들이. 근데 멀쩡한 애가 이렇게 서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땐 좀 멀쩡했어요. 그리고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만 보지 이걸 안 보더라고요.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을까. 소리를 질렀죠. 소주를 딱 마시고 얼굴 빨개서 소리 질렀더니 그날 한 30만 원 팔더라고요. 네. 돈 들어오니까 계속 지르게 되더라고요. 사람이라는 게 참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. 정말 절실해지니까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그걸 했을 때 무언가 생기니까 또 되게 즐거워지고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 돈을 좀 모았었어요. 3천만 원 정도 모았었어요. 3천만 원 정도가 생겼는데 서울에 올라왔는데 내가 지붕 있는 곳에서 무조건 매장을 할 것이다. 내가 맨날 지붕 없는 곳에서만 있었잖아요.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쉬는 날이었어요, 저한테는. 어떻게든 지붕 있는 곳에서 365일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. 홍대를 갔어요, 처음에. 부동산을 막 갔죠. 권리금만 1억 뭐 이러더라고요. 3천만 원 가지고 가는데 홍대는 안 되겠다. 그래서 자꾸 이렇게 멀어졌죠. 멀어지다 보니까 의정부까지 가게 됐어요. 그래서 의정부에 식당 골목이 있었어요. 그 식당 골목에 호프집이 나온 거예요. 권리금 1,000 얼마에 500만짜리 나왔는데 거기를 이제 500만 원 주고 계약을 하고 이제 권리금만 주고 인테리어만 하면 돼요. 3천만 원은 딱 되겠더라고. 옷은 있는 것도 좀 있고 조금만 사입해서 한번 처음 시작해보자. 그리고 그때 홍대에서 못 팔았던 옷들이 되게 많았었어요. 해보자. 그러고서 딱 했는데 우리 형이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. 할머니를 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합의금이 필요한 거예요. 근데 저희 집은 사실 되게 못 살았거든요. 그때 처음 울었던 것 같아요. 돈 때문에.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보면 콧물나게 울잖아요. 그게 처음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. 형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가족인데 어떻게 해요? 모아놓은 거 줘야지. 그거 주고 어떻게든 가게 계약을 했으니까 아는 분한테 돈을 빌려서 메꿀 거 메꾸고 인테리어도 어떻게 하고 진짜 싸게 하면서 단돈 뭐 10만 원이 됐건 100만 원이 됐건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막노동을 했었어요. 이제 막노동 아침에 가고 저녁에 매장 가서 인테리어 막 보고 맨날 그렇게 지내셨어요.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되니까.